4월 1일 제15차 공판 하이라이트 정리. 안녕하세요. 명랑TV 이나땡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시원한 정보 전달.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 컨셉으로 재판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검사 사칭,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0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세 가지 기소 쟁점 중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차 공판부터 어제인 15차까지 직권남용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제15차 공판은 윤병문 증인, 마음과 마음 용인수지병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성일 증인, 성남중원경찰서 정보계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신형철 증인, 성남중원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박민희 증인, 7년 전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공무원, 이충순 증인,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윤병문 증인은 마음과 마음 용인수지병원 원장으로 2013년 3월 11일 고 이재선님을 외래 진료로 초진을 하고 3월 13일 재진을 한 의사입니다. 동병원에 근무하던 정신과 전문의 이승혜 선생님은 2014년에 조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고 이재선님을 진단했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윤병문 증인에게 1월 20일자 소견서에서 조울증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자 의심할 수 있는 상태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윤병문 증인을 사이에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양극성 장애 진단이 시기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16년 5월에 발간된 양극성 장애 이해라는 그 교육 책자를 보면 양극성 장애의 경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장기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조증 상태만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발병 사파가 다르고 장기적인 경과에서 더욱 자주 나타나는 특정 사파가 다른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인데 윤병무 증인 과연 지금 법정에서 당시 2013년 진단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나온 김성일 증인은 불과 4개월 전 본인이 검찰 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하였던 부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하는 검사가 얼굴이 상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는 도대체 어찌하였던 것일까요? 이런 조사 결과를 믿고 기소한 검사가 애처로워집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공무원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나온 신형철 증인도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로 이재선 형님이 성남시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횟수가 7, 8번 된다고 검찰 조사 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2번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시 이재선 형님은 정신병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이재명 지사님이 직접 신문을 하며 당시 증인이 기억하는 날이 2012년 3월 27일로 2번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사건이 아니냐며 묻자 같은 사건 같기도 합니다. 라고 하여 증인의 진술이 증언인지 허무개그인지 오늘 왜 성남지원 법정에 와서 우리가 앉아 방청을 하는 건지 아마 검사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을 쓴 자신의 손모가지가 밉지 않았을까요? 네 번째 나온 박민희 증인은 당시 담당 사무관으로 현재는
테러를 총괄하는 군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신과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공직에서 과를 10번 정도 옮겼다고 합니다. 구정신보건법 제25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5번째 나온 이충순 증인은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으로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지난번 출석 여부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하다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15차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이충순 증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참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자신의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면서도 걸려온 전화번호가 지역국번이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인지 핸드폰 번호인지조차도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는 점. 보통은 그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게 상식 아닐까요? 또한 용인정신병원의 과장인 이종국 선생님이 전날 말하기를 이재명 시장에게서 다음날 오후 전화가 갈 거다. 그래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충선 본인도 이종국이가 나서서 하면 되는데 왜 안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장과 과장이라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태도와 행태가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점은 재판장님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선 증인은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는데요. 앞선 공판에서 출석한 이종국 증인이 이 이사장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자 이종국 증인의 속기록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몇 차례 요청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상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진술만은 하면 될 터인데 왜 굳이 확인까지 하려는 걸까요? 이충선 증인이 법정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요. 용인정신병원에 대해 검색해보니 기사들이 꽤 있습니다. 각자 찾아서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인권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제 16차 공판은 4월 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이루어지며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좀 더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 이재명 지사님을 응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방청도 하시고 함께 지사님 얼굴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 16차 공판에서 뵙겠습니다.